자, 오늘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는 유튜브를 우리가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정보를 바꾸실 때 들어가는 그런 모든 메뉴예요. 간단히 말하면 관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려면요, 오른쪽 상단에 요 동그라미, 우리 로그인 버튼 있죠, 여기? 요 버튼 눌러서 여기서 중간쯤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채널의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내가 최신 동영상의 실적이나 그리고 현재 구독자 수, 뭐 인기 영상, 그리고 내가 댓글 다는 것, 최신 댓글이라 해서 응답 안 한 댓글, 최근의 구독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가볍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요, 대시보드 옆에 콘텐츠 분석 요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콘텐츠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는 내가 올린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바로 오늘 이제 오전반 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중이라서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검사 중이다 라고 뜨는 거고, 어느 날 올렸는지, 그리고 조회수 몇 개가 있고 좋아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이 영상에 내가 제목을 도매국 상품 스토어에 올리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기라든지 내가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세부 정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거기서 내 걸 하고 다 됐으면 저장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요거 이제 설명을 적으셨는데, 설명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에도 관련된 어떤 창이 있다라든지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상품을 여기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링크를 걸겠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링크 보기 또는 쇼핑몰 가기 라고 해서 여기다 쇼핑몰 주소를 넣거나 아니면 그 랜딩 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러 가게 그렇게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지금 그냥 가볍게 한번 그냥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기만 하고 그냥 어떤 걸 눌러요? 네, 제목을 바꾸시고 나서는 네. 저장만 하시면 돼요. 저장? 네, 그렇죠. 여기 저장.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저때 뭘 올렸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제일 앞쪽에 있는 것 중 하나겠죠. 예를 들어 이거를 올린 상품이고 이 상품으로 가서 사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세부 정보에 쇼핑몰 가게에 붙이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적었을 때 링크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이게 너무 더 길기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 링크를 넣을 때는 링크를 축소를 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일단 축소를 해서 우리가 짧게 해서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비틀리라는 사이트가 제일 대표적인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URL을 줄여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크리에이터 뉴는 링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긴 주소를 붙여넣고 그 다음에 내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짧은 주소로 만들어집니다. 이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게 된다면 이렇게 긴 주소보다 되게 짧게 나오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다 이런 게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감도 그만큼 좀 적기도 하겠죠. 그게 뭐 크리에이트? 아니요, 비틀리라고 해요. 비틀리. 비틀리라는 비틀리라는 사이트예요. 비틀리. 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링크의 URL을 축소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 링크를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클릭해서 이 링크로 찾아 들어왔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HTTP, 그러니까는 한글 타자 연습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고 비틀리로 줄여가지고 저희 블로그에 올렸었던 건데 타자 연습을 받으러 들어왔던 사람이 아마 13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명이나 이렇게 들어왔나, 예, 그리고 몇 월 며칠쯤에 들어왔나,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나 보니까는 예, 다이렉트 요거 눌러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 주소 쓴 데가 어차피 블로그였으니까 블로그에서 들어왔겠죠. 그 13명이나 들어왔네요. 근데 보통은 그냥 링크만 우리가 딱 적어놨을 때는 몇 명이나 들어왔나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비틀리라는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링크를 통해서 몇 명이나 들어와서 봤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주소를 원래 주소 그냥 그대로를 적지 않고 비틀리라든지 또는 그와 이제 아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이트들 그런 데들 많이 쓰기는 합니다. 어쨌든 얘는 사실 예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긴 한데 그대로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변경사항이 저장이 됐을 거고 유튜브에서 한번 보면은 일단 뭐 광고가 나오고 이 밑에 쇼핑몰 가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아까 제가 연결을 시켜놓은 맨 앞치마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은 제가 여기 강의 영상에 지금 연결을 했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취생으로 살아남긴 애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도 간단히 말하면 사이트거든요. 그러면 얘네 사이트라고 얘기하기보다 쇼핑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쇼핑몰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내용은 쇼핑몰에서 얘기를 딱히 안 하니까 기왕에 지금 얘기할게요. 여기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데가. 그러면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얘네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도 민니 안전고리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이제 안전고리 사용에 대해서 하면서 뭐 여기 넘어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상품을 선전하면서 그걸 눌렀을 때 그 상품을 사러 넘어가게 그렇게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좋네. 또 채널에서 보면은 유튜브 스튜디오 대시보드에 보면 최근에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자체에서도 쇼핑몰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스토어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단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쇼핑몰이 몽땅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어 연결이라 했을 때 카페24라든지 뭐 메이플샵이라든지 요런 이제 만들어 놓은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쇼피라든지 요런 스토어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스토어의 제품과 연결해서 유튜브에서 올릴 수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상품에다가 URL 달아가지고 연결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내 채널에 보면은 여기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연결하거나 외부 링크를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여기다 우리 스토어의 링크를 연결을 하셔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채널 맞춤 설정에 저기는 어디서 연결했나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 정보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링크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링크 제목을 대충 적고 URL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채널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내 채널에 딱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링크를 눌러서 그 해당하는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콘텐츠 얘기하다가 조금 딴 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지금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은 공개를 해놨지만 내가 비공개를 해야 되거나 일부 공개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공개 상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비공개는 일단은 간단히 말하면 나만 보는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 중에서도 비공개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까지만 보게 하겠다. 그럴 때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만 보는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공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URL을 주면 그 URL을 타고 들어와서 볼 수는 있는 게 일부 공개예요. 회원 전용은 여기도 회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회원들 있죠. 내가 돈을 내고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보는 영상이다. 그런 게 회원 전용 영상이라고 합니다. 공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개 영상을 말해요. 근데 거기 시청출에 뭐 저작권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아, 여기요? 아, 여기 내 지금 유튜브에는 저작권이라고 써 있어서 네, 있죠. 그건 뭐예요? 저작권이 걸린 거죠.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콘텐츠를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때 설명할 때는 쇼츠 영상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때예요. 그렇다면 쇼츠는 보통은 릴스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뭐 아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노래들이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들어가봤자 한 1, 2분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안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랬을 건데 그게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은 공개는 돼요. 하지만 이 영상에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예를 들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을 받지 못하고 그 영상에 그 노래 있죠. 약간 그 들어가 있는 그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네, 그런 게 여기 저작권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따로 저작권이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영상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따로 제한사항이 없고 요런 영상들은 제가 강의하는 영상이었기는 하지만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라든지 열면은 그런 노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요건 미충족 저작권으로 체크가 된 겁니다. 자, 여기는 그럼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부 정보의 다른 메뉴들 조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자, 세부 정보에서 보시면 썸네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넣었을 때 그 동영상의 일부의 화면들이 이 화면으로 떠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 말고 좀 더 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썸네일 이미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썸네일을 업로드하는 거였죠. 그래서 썸네일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그냥 JPG나 PNG로 내가 16:9 사이즈로 만든 어떤 시선을 사로잡을 이미지들을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저번 시간에 올리는 작업 했었을 거예요. 자, 재생 목록이라는 거는 폴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재생 목록으로 제가 나눠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생 목록을 알려주면, 주소를 알려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을 만약에 관련되는 것들끼리 나눠 놓게 된다면 그거에 관심 가져 본 사람이 그 다음 것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영상이 더 많이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재생 목록을 잘 쓰시면 좀 더 좋아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기는 폴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영상들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역할인 거죠. 예를 들어 타리를 산책하는 영상이 있다면 타리한테 영상을 들려주는 그런 영상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채널 자체가 예를 들어 타리TV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TV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타리가 일단의 부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타리를 따로 재생 목록으로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따로 재생 목록으로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목록이란 약간은 폴더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재생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재생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재생 목록은 밑에 보시면 새 재생 목록이 있고요. 네. 여기서 눌러서 그냥 제목 적고 설명 적고 만들기 하시면 바로 만들어져요. 재생 목록? 네.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볼까요, 한번? 네, 그러셔도 돼요. 금방 하니까. 네. 24년 몇 차예요? 저희요? 네. 1회차요. 1회차요? 네. 요거 24년 1회차. 아니, 오픈마켓은 지금 3회차요. 회차가 되게 많죠? 수업 내용들을 올리면 제가 잘 안 지워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는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걸 봐서는 그날 배운 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계속해서 영상 올리고 목록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층입니다. 여기 저번에 요건 이제 거의 필수사항으로 돼 있어서 요거 눌렀던 거 기억하시죠? 아동용 콘텐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게 다시 조정 가능해요. 자, 이제 옆에 메뉴 설명드릴 건데요. 이 동영상의 링크는 이 부분의 링크를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파일의 이름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어떤 파일이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면 여기 보시면은 얘가 07114 파일이었구나 이렇게 확인도 가능해요. 아마 2월 15일 날 찍은 영상이었나봐요. 이거는 그죠? 공개 상태 여기서 설정도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자막의 여부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막과는 살짝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다 자막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막 얘기를 할 때 그 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기 아는 오늘의 주제인데 설마 제가 아는이라고 했을까요? 라는이라 했겠죠? 그럼 내가 바꿔줄 거면 바꿔줘도 되고. 이래서 이렇게 자막을 내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으면 수정하거나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 자체에 들어있는 자막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그냥 누를게요.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자막 누르면 자막 보기 나오잖아요. 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이죠. 그 자막은 근데 이 온라인 쇼핑이요. 수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자막이 수정은 돼요. 그게 여기 있는 자막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막들이 있어서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얘가 파악해서 이렇게 적어준 거거든요. 제가 말한 거를. 그럼 이거를 얘가 잘못 읽었으면은 내가 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놓으면은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겠죠. 이 자막은 우리 원장 선생님 넣으신 거죠? 직접 쓰는 아니, 제가 안 적었다니까요. 자막 프로그램에. 자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예. 제가 근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제가 강의한 영상이에요. 그럼 그 제 목소리가 이 영상에 들어있겠죠? 네. 그걸 가지고 유튜브가 업로드할 때 자막을 따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자막이라고 해요. 만약 더 추가할 거면 자막을 더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저장 안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최종 화면. 요거는 뭐냐면 영상이 끝날 때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게 나오는 거를 언젠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최종 화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의 경우 지금 도매국에서 상품 올리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최종 화면으로 해서 끝날 때, 영상이 거의 끝날 때쯤에 지금 이 영상이 아마 59분 2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59분 1초 정도? 아니, 너무 늦나? 네, 한 58분 정도? 이때 정도에 막대 갖다 놓고 내가 동영상 하나랑 구독 하나 버튼, 아니면 동영상 2개 구독 1개 버튼, 동영상 하나 재생 목록 구독 1개 버튼, 내가 원하는 최종 화면 요소를 넣어요. 여기 축은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이거 너무 짧았나 보다. 얘네가 지정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절해도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밖에 안 맞춰져서 그러니까 더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맞출게요. 자, 그러면 얘가 영상 중에 58분 57초 정도에 얘네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 구독 버튼이 뜨게 돼 있고, 버튼은 뭐 밑으로 내리건 내가 원하는 데 두면 돼요. 요 위쪽에 동영상에는 특정 영상을 선택해서 좀 예를 들어 매출을 올려주는 스마트폰 촬영이 뜨게 하겠다라든지, 여기는 재생 목록으로 해서 만약에 8회차
그 스마트 스토어 올렸던 게 다 뜨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을 볼 끝 무렵쯤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요게 이제 마음에 들면 눌러서 보기도 할 테고 요걸 눌러서 보기도 할 텐데 여기는 제가 재생 목록으로 연결했으니까 1번서부터 10번까지 쫙 그 재생 목록에 있는 게 다 이제 펼쳐져서 보이겠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네는 요렇게 놓으시든 저렇게 놓으시든 그거는 내 맘대로예요. 아마 요런 거 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스마트폰으로 연결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상을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보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뜨는 창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요 최종 화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장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유튜브로 가서 한번 볼 건데요. 하는 만큼 잠깐 버는 광고 거니까 좀 열심히 기다린다고 하면 할게요. 진짜 앞자리가 바뀝니다. 짠! 자, 영상에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50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7초 정도로 그리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맞춰놓고 설명을 그래서 좀 우리 연습용으로 볼게요.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적어놓을까요? 영상을 거의 다 보고 있다라고 지금은 했을 우리가 때 도매국밖에 쓰지 7초, 않지만 50. 나중에는 이제 다른 50, 비상몰들도 7, 쓰다 50, 보면은 7, 이걸 어디서 가져왔나 것 헷갈리니까 어쨌든 조금 제가 기다려보자. 도매국이라고 적었고요. 위탁몰들이 많아지면 아까 제가 설정한 그때 그 가서 이제 시간대로 번호 되면은 붙여서 A01은 여기 아까 도매국, 그 A01은 버튼들이 뭐 거예요. 예를 들어 도매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여기는 그냥 특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알아보기 쉬운 코드. 그 다음 노출 채널입니다. 여기 그대로 따로 설정할 거는 없으시고요.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예, 지금 점검 필요한 게 딱히 없네요. 그러면 확인. 그러고 저장하기 하면은 되는데 요거 AS 책임자가 사라졌어요? 아까 안 떴는데. 좀 더 뒤로 가면 되나? 맨 밑에 있죠? 관련 태그들. 예, 아까 여기 떴죠? 이게 좀 59초 뭐 이렇게 넣었나 게 아까 뒤에 떴었는데 잠깐 기다려보자. 관련 태그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여기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잘 안 되시는 구독 거 마크가 질문주세요. 내가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지기 만들어가고 다른 게 올라오면 왜 그래? 딴 게 안 올라갈 텐데요. 그게 지금 한번 자, 여기 분석에서는요,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지금 얘는 평소보다 60 정도 높고 시청시간은 이 영상의 시청시간이 대충 13.2시간 정도 시청을 했대네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구독자가 1명 늘었네요. 예. 그리고 쭉 보니까 예, 영상의 뭐 시청시간이랑 도달 범위 지금 노출이 4,200개 4,200건 정도 노출이 됐고 그 중에 클릭한 사람은 1.8% 조회수는 60% 만약에 여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예쁘게 넣었다면 노출 클릭률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만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이걸 만들기에는 시간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가 포기하고 있어서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시청자가 동영상 찾는 건 탐색해서 찾더래요. 그죠? 채널 페이지에서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노출에서 클릭률에서 조회수가 원래 지금 한 4,000건 정도 노출이 된다면 거기서 74번 조회가 됐고 거기서 시청시간은 9.9시간 됐더라. 외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요거 올린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이 동영상을 추천하는 콘텐츠가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우리가 게시를 했을 때 얘랑 관련된 영상들의 추천 영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도매국에 관련된 영상을 내 영상 말고 다른 걸 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은 어때? 라고 추천이 돼서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이렇게 되더라. 유튜브 검색어는 도매국이라 쳐서 들어온 사람이랑 블로그 쳐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여기였는데 빠져나갔죠?
요 영상은 조회수가 158건 나왔나봐요. 그죠? 여기서는 구독자가 3명 늘었다고 하네요. 수익도 0.76달러 정도 발생을 한 것 같아요. 평균 지속 시간은 4분 정도 보다가 나가신 분들이 꽤 있었다는 것 같고, 자, 도달 범위. 노출에 대해 클릭 수가 일단 이 영상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 또는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이라고 치신 분들이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참여도, 시청시간과 평균 지속 시청시간, 좋아요 수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청자층, 재방문 시청자가 67명 정도 됐더래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시간에 업로드 이후에 구독했는지 구독 안 했는지 많이 본 지역과 자막 언어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영상에 대한 수익도 어디서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데, 이 수익은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수익이래요. 그리고 몇 개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과 범퍼 광고 수익이 조금 있었네요. 이 범퍼 광고라는 게 무엇이냐면, 왜 중간에 조그만 광고가 있어요. 영상 보다 보면은 살짝 들어가 있는 짧은 어떤 광고, 그런 거에 범퍼 광고라고 해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 광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광고 시작할 때, 광고란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보이는 그런 광고 있죠?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집기에서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자르고 싶어요. 그럼 놓고 트림 자르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필요한 데까지 이렇게 잘라서 앞부분이나 뒷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블러 처리를 해서 얼굴을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추천은 안 하는 게, 여기서 저장하고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기서 하느니, 우리 편집 툴 좋은 거 알잖아요. 거기서 해서 만들어서 올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오디오라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 화면과 정보 카드도 여기서 넣을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간단히 말하면 광고 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고 시점도 내가 원하는 시작 시간에 광고가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딱 절묘한 순간에 딱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영상들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에 특별히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얘네가 달아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놓고 있는데요. 좀 더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광고나 이런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사람들이 끊기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다 광고를 딱 놔요. 그럼 이탈을 못하고 그 광고를 보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광고를 조절할 수도 있더라. 근데 선생님 네. 채널이 틀린 것 같아, 화면이. 이건 달라요. 왜냐면 광고는 광고 시점이라는 건 이제 아마 광고 수익을 붙일 수 있으실 때 뜨는 화면일 거라 네. 조금은 다르실 겁니다.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한번 제가 구경만 좀 해보고 올게요. 일단 댓글을 내가 안 달게 했었는데 달고 싶다. 예. 그럼 콘텐츠에 가서 내가 달 그 영상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요거밖에 일단 안 보일 건데, 이 밑에 자세히 보기 있습니다. 눌러서 좀 더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 댓글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꺼짐 돼 있을 거예요. 켜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 동영상에 가서, 네, 그쵸. 영상마다 하셔야 돼요. 해당 동영상에 가서, 네. 내 동영상에 가면, 거기 가서 콘텐츠에 가서, 채널 콘텐츠에 가서, 네. 그러면, 네. 다시 하나, 영상 중에 하나 가요. 예. 그리고 요거 세부 정보 뜨잖아요. 그걸 누르면, 여기 자세히 보기 있어요, 밑에. 예. 찾았으면 눌러서 예. 밑으로 좀 더 내려서 예. 여기 댓글 및 평가 있거든요. 여기서 켜짐 켜짐 여기. 예. 하고 저장. 이거 동영상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아니면 지금부터 올리시는 거는 댓글 켜서 올리시면 되죠. 자, 일단 편집기 설명드렸고, 댓글입니다. 네. 댓글은 여기 달린 댓글을 확인할 때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요 영상엔 댓글이 없어서 댓글 있는 거 중에 가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 자, 댓글이라는 데를 눌러보면 이렇게 댓글 적혀 있는 게 보이죠? 네. 아, 맞은 계산기 정하기 힘든 게 월별로 가족관계 치밀하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답글 달아줘 이제 거기다. 네, 그러면 여기다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동일한 상품이지만 부지런해야 되네 이거는. 떼오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겠죠? 어느 곳에서는 제조업체에서 또 어느 업체는 도매를 거쳐서 상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하죠. 요 답글 하면은 댓글에 대한 답글이 달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필터가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만 보이게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응답한 댓글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어쨌든 댓글이라는 거는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볼 때 누르는 거고요. 자막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자막을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로도 추가하겠다. 그럼 언어 추가해서 자막을 더 달아주시면 되고요. 수익 창출. 요거는 지금 창출을 제가 사용으로 눌러 놓아서 뜨는데 지금 이거는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애드센스를 아직 넣지 않으셨다면 요거는 안 뜰 수 있어요. 저작권 제한 없더라. 보호 컨텐츠가 아니다 라는 거고 여기 클릭 요거는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채널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은 쭉 소개를 드렸고요. 밖으로 잠깐 나와서 요 화면, 채널 콘텐츠 밖의 화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채널 콘텐츠에는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쇼트, 라이브, 게시물, 재생 목록, 팟캐스트, 프로모션 이렇게가 있어요. 여기서 동영상은 보통은 16대9 동영상, 좀 긴 동영상들이 여기 뜨는 거고요.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세로 영상으로 올린 것들은 쇼츠로 들어가요. 그래서 쇼츠 영상은 쇼츠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는 라이브라는 부분에 남게 돼요. 저는 이거는 이제 안 한 거고 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라이브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게시물로 알리곤 하거든요. 그때 이제 커뮤니티 게시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이제 보면은 구독자랑 소통하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생 목록은 재생 목록을 보는 곳, 그리고 팟캐스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팟캐스트를 내가 만들 때 들어가는 건데 별로 뭐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생략. 자, 그러면 요 밑에도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는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분석은 아까는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얘는 전체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분석으로 가보면 채널 분석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평상시 28일보다 좀 더 많대요. 어쨌든 조회수가 지금 몇만 정도 되고 시청시간 그리고 구독자는 평소보다 이게 이제 28일간 한 달간의 구독자 는 거고 그 한 달간의 예상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인기 콘텐츠는 이력서 작성 많이 보셨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평소보다 맞춤 영상에서 조회수가 많이 늘었다. 뭐 인기 콘텐츠로 보니까 1위는 이력서 작성, 2위는 스마트 스토어 꾸미기, 3위는 마진 계산기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콘텐츠로 가서 보면은 콘텐츠의 그 조회수나 노출량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난 28일 말고 더 길게 보겠다면 더 길게도 잡아서 볼 수는 있어요.
지난 뭐 1년간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 이 정도 벌었나 봐요. 자, 콘텐츠. 네, 그러면 이렇게 365일 너무 기니까 다시 28일로. 그러면 조회수 얼마나 늘었고 노출수 어떻게 되고 주요 순간, 네, 시청자층의 주요 순간이라든지 시청자가 내 동영상을 어디서 많이 찾았냐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또 얻어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층, 그 시청자층이 유튜브 보는 시간대가요, 여기 제일 진한 보라색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예요. 그럼 저녁 시간대 많이 보고 있네요, 제 영상은. 그죠? 그리고 알림, 구독한 설정자들, 뭐 성별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나이대는 45세에서부터 54세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남성들이 더 많이 봐요. 그죠? 예,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올리는 콘텐츠 자체가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예, 그래픽보다도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 아마 남성 콘텐츠 구독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수익, 뭐 3월, 2월 얼마씩 수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각각의 실적, 그리고 수익 창출 방법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고, 리서치로 그걸 이제 정리해서 주제 같은 거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창들, 이런 것도 들어있기도 해요. 리서치는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창이 채널 분석이더라.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댓글은 뭘까요? 내 채널의 전체 댓글을 보는 거겠죠? 일단은 필터가 돼서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들부터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에서 GIF 이미지를 만들고 등록해도 잘 되나요?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메시지를 남겨주고 하는 그런 창이에요. 이런 거 달 때 저는 좋아요와 여기 하트 이런 것들을 눌러주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소통하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막, 언어들, 저 한국어 다 들어있는 거 보일 거고, 저작권, 여기 이제 저작권에 걸린 거 있나 보는 거예요. 따로 저작권에 걸려있는 영상은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음악 같은 거는 그냥 크게 저작권에 걸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이제 채널에서 어떤 영상하고 뭐 일치하는 영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제 저작권에 삭제 요청을 우리가 받은 경우 삭제를 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익 창출. 이쪽은 이제 유튜브에서의 수익 창출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의 수익 창출은 보기 페이지 광고에 대한 창출과 쇼츠 피드의 광고 수익도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이건 이제 아까 멤버십으로 내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상이 보이게 한다든지 이럴 때 월간 요금을 지불하고 받는 게 이제 멤버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슈퍼챗.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걸 할 때 슈퍼챗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별풍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라이브로 했을 때 나한테 별풍선 같은 걸 후원을 해준다. 즉 여기서는 슈퍼챗이라고 하는데, 슈퍼챗을 후원해준다 하면은 내가 돈을 또 받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쇼핑이 생긴 게 아까 스토어 제품 연결하는 거.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랄까요, 카페24나 이런 걸 만들어서 연결하시겠다, 그때는 여기서 쓰실 수 있을 거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냥 설명에다가 링크를 연결하거나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수익 창출은 아마 지금 눌렀을 때 이 창이 안 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이 수익 창출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의 자격 요건은 500까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는 일단은 이게 이제 작용 요건이잖아요. 일단 3개 이상이 돼야 돼요. 하루에? 지난 90일 안에. 아, 90일 안에. 네. 이거는 기본 요건이고요. 이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제 밑에 걸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최근 365일, 즉 1년간에 3,000시간을 채워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45시간이니까 택도 없죠, 그쵸? 그리고 쇼츠 올린 조회수가 300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되냐면, 동영상이야 어쨌든 3개 이상 업로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500명 채우면서 예를 들어 일반 동영상은 3,000시간, 쇼츠 동영상은 300만 시간, 300만. 그래서 쇼츠 조회수로는 300만을 맞추면 되고, 아니면 내가 공개 동영상으로 보면은 3,000시간을 맞추면 돼요. 요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하면 여기 지급 신청하기 버튼이 뜨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제 해외 계좌, 뭐 간단히 말하면 신한솔 많이 연결해야, 신한솔 외화 계좌로 저도 연결했는데, 그걸로 해서 연결해서 달러가 그 통장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기 페이지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구독자 1000명 요거를 만족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얘는 지금 요거 멤버십에 대한 만족이고, 요거 보기 페이지 광고를 보통 다니까. 그래서 구독자는 1000명, 그리고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 4,000시간, 그러니까 1000명에 4,000시간. 쇼츠로 보면은 1000만 조회수. 요렇게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춤 설정. 자, 여기는 많이 봤던 창이죠? 자, 일단 주목받는 영상 부분에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랑 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이 있어요. 요거는 일단 엘린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 내가 영상을 넣고 싶은 거를 여기 눌러서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추가 눌러서 영상 하나 골라보실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직 나를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왔을 때 보여지게 하고 싶은 영상을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내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 이걸 보면 대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약간 손님 맞이 영상 같은 거, 그런 걸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은 구독자에게 추천할 영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독자에게 보였으면 하는 영상.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컨텐츠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추천 섹션인데요. 섹션은 섹션 추가해서 내가 만약에 재생 목록 만든 것을 띄우겠다. 그럼 이렇게 띄워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간의 순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게시를 하면은 나중에 누가 내 채널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밑에 뜨는 게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재생 목록별로 이렇게 뜨게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쇼츠 영상도 이렇게 뜨고. 그래서 재생 목록이 폴더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저렇게 채널에서 오디오 보관함은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는 간단히 말하면 저작권 무료인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이 음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대략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밝은 음악 또는 행복한 음악으로 찾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음악들을 얘네가 추천을 해줘요. 들어보면은 그런 이제 행복한 음악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때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으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기 음악이라는 부분 또는 음악 효과라는 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밑에 설정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아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 음악을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어요. 마음에 들면 밑에 옆에 보시면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오프라인 저장? 네. 오디오 보관함에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한 후에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그 옆에 쭉 끝에 오프라인 저장. 라이센스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이 라이센스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경 쓰실 게 거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표시가 아니라 사람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좀 넘겨서 보면은 아마 있을 건데 요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유튜브 라이센스라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기가 힘드네. 만약에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CC. 이것도 쓰실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 저작자 아티스트 문구를 복사해서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설명구에다가. 어디 설명구? 우리 동영상 넣을 때 그 동영상의 제목하고 설명 정렬란 있었잖아요. 그 설명구에다가 요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는 게 요런 CC 표시 있는 거고, 만약에 저작자 표시가 아예 필요 없는 것들은 요런 거는 아예 저작자 표시가 필요 없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편하게 쓰죠. 자, 그러면 설정 메뉴로 가서 설명할게요. 설정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내가 채널에 이제 어떤 뭐 컨텐츠들을 올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놓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채널로 가보시면은 여기 기본 정보, 우리 어디에 거주하는지, 거주 국가와 그리고 내 채널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에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이 돼서 뜰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급 설정이라는 메뉴에서는 바로 시청자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업로드를 할 때 물어보는 게 아동용 영상이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필수사항이라서 매번 체크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러면 아니요, 이 채널은 아동용 아니에요, 절대 안 올릴 거예요, 요거 체크해서 저장해 놓으면 요게 기본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번 고르지 않아도 쉽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 연결할 거냐 이건데 아직 계정 연결을 하기에는 광고 게재하기 좀 애매하죠. 기능 사용 자격 요건에 중급 기능까지 아마 사용되어 있으실 거고, 요거는 이제 고급 기능은 뭐 수익 창출 실천할 수 있으면 뭐 사용 설정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막은 자동 자막에다가 있나요? 아니면 자막은 여기 밑에 자막 어디 여기요? 고급 설정에. 고급 설정에 자막 위에. 자막? 여기? 네.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자막에서 부적절할 수 있는 단어는 표시 안 할 거냐라는 건데, 유튜브가 자막을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강의 영상을 찍었을 때 그 강의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자막을 일일이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달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튜브가 보고 약간 부정적인 자막은 표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체크해 놓은 그대로 그냥 기본 상태로 뒀어요. 제가 그 자막 왜 말로 했을 때 말로 한 것이 표시되게 하면서 또 수정하는 거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아까 자막 얘기할 때요? 네네. 아니 그저께 자막 넣을 때 왜 자막 넣으면서 자막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잖아요. 캐컨 얘기하세요 혹시? 캐컨에서 하는 거 이게. 그거는 제가 스튜디오 어차피 설명 거의 다 끝나가니까 설명 좀만 더 하고 그 다음 자막 넣는 거 한 번 더 그럼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업로드 기본 설정으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목과 설명 부분에 항상 적는 내용이 있다면 매번 적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기본 제목과 기본 설명을 적는 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우리 쇼핑몰로 가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 쇼핑몰 주소를 적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주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매번 적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설명구나 뭐 제목란 같은 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저장하면 다음번에 영상 올릴 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 내가 더 추가할 내용만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타리 TV가 잘 돼서 만약에 협찬도 받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요런 설명에다가 협찬 받을 곳 해가지고 그런 것도 넣어놔도 되고. 에이. 그래서 공개 상태도 내가 공개로 해놓겠다. 뭐 태그도 항상 들어가는 태그 있으면 넣어서 아예 저장해 놓으면 이게 이제 기본 정보로 나온다 이거고요. 고급 설정 같은 경우는 댓글이 기본적으로는 저는 켜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설정할 때 그냥 대충 올리면 켜짐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들어가겠죠. 자, 권한. 자, 우리 유튜브 채널은 나만이 관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만 내가 구독자 수가 몇만 명 정도 또는 몇십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몇백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나 혼자 다 관리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권한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이메일 적어서 완료를 하면 그 사람한테 초대 링크가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내 채널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권한이에요. 커뮤니티. 자, 관리 운영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가 혼자 하기 힘들다 하면은 운영자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더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약관은 그냥 넘어가고 다 됐으면 저장. 제가 저장을 일단 눌러봤잖아요. 아까 설명부에다 대충 적었었고 뭔가 영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무거나 그냥 고를게요. 어차피 올리다 지울 거니까. 여기 아까 막 적었던 설명구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기본 설명은 미리 적어 놓으시면 매번 안 적어도 돼요. 그게 아까 요 설정에서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업로드 기본 설정. 아까 설명구 적어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진짜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끝까지 다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 궁금한 사항 조금만 제가 더 질문을 받아보고 질문 없으시면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캡컷에서 자막 넣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한 강의 영상에 대한 자막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하나 저기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이요. 네. 리스트 만드는 걸 제가 만들어 봤는데 네네. 다시 한 번만 재생 목록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재생 분류해가지고 네. 내가 지금 3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파리 산책하는 거, 네. 뭐 파리 이제 음식 조리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또 추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재생 목록은 네. 아무 영상에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영상을 만들 때 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재생 목록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들이 보이기도 해요. 예. 미리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아무거나 들어왔어요. 예. 예. 여기 밑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재생 목록 보일 텐데 여기를 눌러서 밑에 새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아까 잠깐만. 아무 영상이나 일단 들어가시고 아무 영상 들어가시고 거기서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서 새 재생 목록. 채널에 가서 채널 맞춤 말고 아무거나 채널 맞춤인가요? 그 밑에 네, 재생 목록? 가서. 여기 와서 새 재생 목록.
잠깐만. 근데 여기 가서 지금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네. 지금 하나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단 보는 거다 찍어 네. 설명 찍어놔야 돼. 아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해서 저쪽에 말씀하신 거랑 설명 지금 하실 어차피 다 올려드리는 걸요. 예. 자, 일단 프로젝트 만들기로 가서 어떤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 볼 건데요. 제가 강의 영상을 그냥 가지고 올게요. 가져오기 눌러서 제가 강의했던 영상들 다 아마 제 목소리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 중에 좀 짧은 영상으로 하나 선택해서 뭐 짧아봤자죠. 어차피 내보내기 안 할 거니까 영상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끌어다가 밑에다가 놓으면은 지금 제가 이 찍은 영상은 대충 59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인코딩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일부만 설명할 거라서 한 5분까지만? 한 3분 정도 할까요? 요 정도만 남기고 뒤에는 좀 제거할게요. 그리고 지금 요게 너무 조그만하게 보일 거니까 잠시 확대해서 일단 이렇게 좀 넓게 보이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소리를 잠깐 들어볼까요? Facebook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자, 이 강의 영상을 내가 일일이 타이핑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막을 달아줘 라고 시키고 싶다면 텍스트로 가세요. 거기 자동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캡션에 소스 언어, 저는 한국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골라야겠죠? 한국어 어디 갔냐? 고르고 그 다음에 만들기. 그러면 캡션을 내가 분석해서 달아줘요. 영상에 따라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1시간짜리를 자막 단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지금 그래서 한 3분 정도로 줄여서 한 거고 이제 플레이 해볼게요. 페이북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자막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하필 좀 연해서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대로 쓰기에는 너무 자막이 흰색이라서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텍스트를 좀 골라볼까 해요. 자, 저는 기본 텍스트에서 색상은 그냥 글씨색 흰색으로 하게 하고 만약에 테두리, 획을 까망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두께 적당하게 조절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얘는 괜찮은 사이트라 여기를 저는 처음에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도매국인데 얘가 국으로 읽었어요. 자, 어쨌든 이 글씨는 글씨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만 조절되느냐? 아니요. 캡션들이 다 조절돼요. 혹은 패밀리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매국이 시작했던 건 나오죠. 자, 근데 얘가 제가 얘기한 거를 알아듣고 적긴 했는데 제대로 받아 적진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캡션에 보시면 얘네가 다 적혀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여긴 도매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도매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물건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저는 요 연습용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이 연습용으로를 잘라서 아이고 취소 잘못 들어왔네요. 여기다가 붙일게요. 아까 자르기를 한다는 게 딴 걸 눌러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어서 바꾸면 되죠. 이것도 잘라서
붙이고, 이거 잘라내기 붙이기가 좀 안 되는구나. 이제라는 게 왜 말하다 보면 애 또 그리고 잡아 이렇게 붙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은 거라서 제거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도 도매국은 패밀리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붙여서 하잖아요. 접고 요거는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각각 여기 캡션들 위치들 보이거든요. 말을 우리가 설정했다 보니까 말이 조금 처음에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짧게 잘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려서 맞추시면 돼요. 뭐 이 정도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도매국은 패밀리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얘를 늘려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좀 수정은 해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잘 적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또 이날 아마 코맹맹이었을걸요? 지금도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지금 도매국이라고 적고 외국이라고 적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마 고쳐줘야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냥 다 일일이 다는 것보다 훨씬 쉽기도 하고 또 좋은 점은 캡션 하나만 고쳐도 나머지가 다 크기가 똑같이 예쁘게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달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질문 해결되셨을까요? 예. 그거를 이제 저장해서 어떻게 보죠? 네, 그쵸. 저장 내보내기 해서 쓰시면 내보내기 되죠. 하면 이제.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음성을 변경하는 거. 거기- 음성 변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딴 걸 막- 예를 들어서 뭐 뭐- 스윗한 언니나 뭐 밝은 오빠 이런 것들 있으니까 밝은 오빠가 하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동영상의 오디오에 음성 변조기 있어요. 아까 밝은 오빠 그건 뭐냐면 여기 자막을 선택했을 때 자막에 대한 음성 변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제가 얘기한 목소리에 대한 음성 변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목소리에 대한 음성 변환이 궁금하신 거라면 네.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음성 변조기로 가서 고를 거예요. 그럼 마치 에코가 들어오게 그렇게 하겠다.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수량 강도를 조절함에 따라 에코가 야부러지고 또는 짙어지는 게 조절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음성 변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남자 목소리도 오빠 목소리도. 아유, 그 정도까지요? 네, 그럼 오빠 음성 유형을 바꿔야 되는 아. 건데 늑대인간은 안 될 것 같고 사기꾼 목소리는 글쎄요 모르겠네. 저도 시도는 안 해봤는데 한번 들어나 보죠. 아이고 목소리가 있어. 있네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나 봅시다. 그리고 눌러봤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음성도 여기 있는 내용 정도면 간단하게 변조해서 나타내 줄 수는 있고 아니면 아예 내가 여기 어차피 필터 뽑아놨잖아요. 요거 자체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살 수 있고요. 목소리 바뀌는 거 그래서 들리죠? 우리 연습용으로 이게 활용하기는 사기꾼 목소리네. 괜찮은 사이트라 여기를 저는 아, 궁금하다 진짜. 네. 희한하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디오를 바꾸는 것도 돼요. 아까 마이크도 넣어놨다 보니까 에코에다가 사기꾼 목소리가 들려서 외국 같은 에코 경우는 빼고 보면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살 제 수 목소리 있고요.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연습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사이트라 여기를 저는 처음에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변환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셨던 거 있어요? 다리 동화책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셨나요? 없으시면 사실 여기까지 하고 내보내고 마치면 되기는 해요. 그죠? 뭐 그런 부분이다 이거고 요건 그럼 제가 창은 닫을게요. 어차피 이거 내보낼 필요는 없으니까.